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종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권정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삼척시의 의원 중 유일한 여성 의원으로서 남다른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삼척시는 인구 6만 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출산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유출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년이 머물지 못하는 도시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기대하기 어렵고 출산 이후의 삶이 불안정한 도시에서는 청년 역시 정착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의 심화와 청년층 전출이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출산 이후 여성의 삶과 일자리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동시에 일터를 떠나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 단절이 아닙니다. 사회와 제도가 그들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육과 일을 병행하기 힘든 환경에서 출산을 축복으로만 받아들이긴 여성에게 뒤따르는 부담과 책임이 너무나 큰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경력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최근 정책 현장에서는 이들을 경력 보유 여성이라 부르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의 시간을 단절이 아니라 이전의 전문성에 돌봄의 경험이라는 가치가 더해진 시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삼척시는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기업들도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여성의 출산 휴가와 부부의 육아휴직 장려, 대체 인력의 지원 및 유연 근무제의 확대 등 여성이 출산 후 복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출산 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출산 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교육 지원도 확대하여 여성들이 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삼척시는 그동안 여성들의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삼척시는 그동안 여성들의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특히 출산 환경의 핵심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삼척의료원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척의료원 이전 후 기존 건물의 철거가 시작되기 전에 새로이 옮겨가는 삼척의료원 부지 안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신축 이전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역시 출산 및 여성 일자리 정책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청년 주거 정책의 부재가 저출산의 심화와 청년층 전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지역 정착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주거 안정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들의 주택, 취득, 임차, 지역 정착, 생활 안정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한시적 사업이 아닌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의 월세 지원에서 더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삼석시 차원의 지원 사업을 정부 월세 지원 사업과 함께 추진하여 월세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며 여성이 출산 이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삼척은 인구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삼척, 청년이 머물고 싶은 삼척을 만들기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정순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등 5개 부서와 삼척관광문화재단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현주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서성남 문화유산 정책팀장입니다. 유보미 문화유산 활용팀장입니다. 김영우 문화예술회관 팀장입니다. 김원찬 박물관 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총 15건으로 주요 사업 15건, 11건으로 주요 사업이 15건, 신규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주요 사업 1번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내용은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 및 문화단체 지원, 국도비 공모 사업, 시류합창단 운영,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2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및 전통문화 행사 개최가 35사업에 8억 7,700만 원으로 지난해는 전통산사 숲속 음악회 개최를 3회 진행하였습니다. 문예술한 단체 운영 및 지원 사업에 3개 단체 8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2025년 문화누리카드 이용 실적은 12월 말 기준 5억 6,600만 원으로 88.9%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각종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0페이지 주요 사업 2번 삼척 덩얼 대보름 추진입니다. 행사 기간은 2월 27일에서 3월 1일 3일간이 진행되겠으며 정월 대보름인 3월 3일은 재래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6년 정월 대보름제 기발기술 행사를 지난해 11월 21일 삼척체육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정월 대보름제 달등터널 점등식은 2월 6일 금요일에 진행되겠으며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 나눔 행사는 3회로 2월 28일과 3월 3일 죽소로와 삼척해변에서 개최되겠습니다. 행사 준비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세 번째,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조성 공간은 4개 공간으로 추진 실적입니다. 삼척 체육문화센터 개관식이 지난해 12월 20일 진행되었으며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식도 지난해 준공되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도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가 1월에 준공 예정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 체육문화센터는 삼총이 문화공간으로 시립 합창단 및 관련 단체 사무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페이지 국가유산 발굴 및 지정입니다. 내용은 국가유산 발굴 용역 및 지정으로 사업비는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국가유산 가이드북 제작을 다시 하였으며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신청 및 지정이 7건, 국가유산 지정 학술 용역을 4건, 국가유산 관련 학술 용역 및 학술대회 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전통사찰 가이드북을 신규로 제작을 할 예정 올해 추진을 하며 국가유산 발굴 및 지정 신청은 6건, 국가유산 지정 학술 용역은 2건, 으로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로 국가유산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무형유산 관리 및 지원입니다. 내용은 무형유산 전승금 및 공개행사 지원, 전순교육관 건립 등으로 사업비는 2,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전승금 지원에 1,080만 원, 공개행사 지원에 560만 4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개행사 공연복 지원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수교육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 용역 수립을 하였으며 세부 추진 계획으로 2027년 국가유산청 국고보조사업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예산 신청을 금년 4월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입니다. 내용으로는 각종 민속행사, 항토 인물 선양, 유교 활성화 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에 5건에 7,900만 원, 향토 인물 선양 지원에 7건에 1억 2,500만 원, 단오제 등 민속행사 지원에 4건에 7,600만 원, 유교 활성화 지원에 4건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자연유산 행사 등 각종 민속 행사, 항토 인물 선양 사업을 통한 항토 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입니다. 대상은 57개소이며 내용은 국가유산 보수 정비 등과 국가유산 긴급 보수 및 주변 정비 대상으로 사업비는 2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국가 지정유산 보수 정비 사업 추진에 5건에 25억 5,500만 원, 206페이지 시도 지정유산 보수 정비 사업 추진에 9건에 12억 6,2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국가유산의 보수 정비를 통하여 체계적인 보존 관리로 국가유산 역사적 학술적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삼척도호부 가나유적 복원 사업입니다. 내용은 삼척도호부 가나 복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026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삼척도호부 가나 복원 객사 8동은 2022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작년 삼척도호부 가나 상량식을 11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삼척도호부 가나 5동 복원공사를 12월까지 준공하며 유구 정비, 복원, 읍성 복원 등 삼척도호부 가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국가유산 활용 사업입니다. 대상은 사업 내용은 그 삼척 숙소로 삼척 도보 관할 활용 사업, 향교 문화유산 활용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생생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2억 9,250만 원, 향교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7,750만 원, 국가유산 야행 개최에 3억 9천만 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대표 국가유산 활용 자원으로 육성하여 자립적 지속적 활용 체계 확립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기획 공연 전시 및 공연장 대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위치는 삼척 문화예술 회관이 되겠으며 내용은 기획 공연 전시 사업 대관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기획 공연은 11건에 15회를 진행하였으며 기획 전시는 2건에 58회, 대관 사업은 82건에 137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전시 계획으로 시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와 대관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운영 관리입니다. 위치는 엑스포 69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으로 내용은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위탁 운영, 시설, 유지 관리 및 콘텐츠 지원으로 사업비는 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민간 위탁 계약 종료에 따라 계약을 작년 5월 22일 진행하였으며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전문 과학관 등록을 작년 12월 11일에 등록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주변 생활 애수 시설과 연계하여 정주 여건 및 과학 인프라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 및 주변 환경 정비입니다.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및 가랑공원 노후시설 유지 보수 및 시설 개선으로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대공연장 그랜드 피아노 구입에 4억 3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및 옥상방수 등 시설 유지 보수에 32건에 2억 1천만 원, 가랑공원 관리 및 주변 환경 7건에 6,3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편안하고 깨끗한 휴식처 제공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 그랜드 피아노 구입 기념으로 2월 13일 삼척 출신 클래식 음악가 연주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저희 관내 출신 14명의 그 클래식 음악가를 초청하였으니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유물 관리 및 전시 운영입니다. 내용은 유물 구입, 소장 유물 보존 관리, 상설 전시, 특별 전시 운영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유물 구입을 74점을 진행하였으며 지난해 삼척과 함께하는 석탄 시대 지역 순회전을 개최하였으며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황금빛 매혹 신라 장신구 국보 순회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미전시 소장 유물 활용 특별전 개최를 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항류 제공 기회와 10월에 바람 문의에 길들단 특별전을 개최 예정입니다. 213페이지 조사 연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장 유물 및 지역의 문화, 역사 관련 자료의 조사 연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시립박물관 소장 문자도 심화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삼척의 근현대 역사에 대한 원고 발간 및 그 집필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삼척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 민화의 문자도 도록 발간을 진행하겠으며 근현대 삼척 자료 수집 및 발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사회교육 사업 운영입니다.
위치는 삼척시립박물관으로 대상은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4개 분야 사회 교육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특별전 석탄 시대 연계 교육 및 체험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사회교육 사업을 통한 박물관의 평생학습 기한의 역량 강화로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애양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신규 사업 첫 번째입니다. 강원 예술인 한마당 개최입니다. 행사명은 제4회 강원 예술인 한마당으로 행사 기간은 10월 16일에서 10월 18일 3일간 진행이 되며 장소는 문예술회관 엑스포 광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 도비 2억, 1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 재정 투자 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예산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행사 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2번 가람영화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가람영화관 2층 누수 및 안전시설 노후화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작년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한 도비 지원 사업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시민 불편이 따름에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6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신규 사업 3번 삼척 향교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 2017년 삼척 향교지를 발간 이후 재편집 및 신규 자료 수력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기간에 맞춰 향교지 정보판을 발간함으로써 지역 전통 문화 및 역사의 정체성 확보와 전통 윤리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규 사업 4번이 되겠습니다. 삼척 신흥사 보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삼척 신흥사 대웅전 주변 석축 및 돌각담 설치 공사로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질의 시간을 조금 좀 지켜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에 있어서 국도비 공모 사업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어떤 활성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제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많이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의 이제 지역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꾸준하게 모색해 주시고요. 물론 꼭 그 지역 문화예술단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올 수 있는 단체가 있을 때는 막을 필요는 없겠지만 문화예술은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최대한 가능하다면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삼척 해령영화제는 이제 문화관광재단 쪽에다 이제 질의를 하기로 할게요. 그리고 전통 산사 숲속 음악회를 올해는 2회 개최할 예정인데 이것도 도비 확보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실 계획입니까?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2회 개최할 도비를 확보를 한 거죠? 예, 저희들이 올해는 영은사하고 감노사 감노사 이 예, 두 군데를 예. 작년에 개최 안 한 두 곳으로 두 지금 곳으로 예. 예.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면서 200페이지입니다. 삼척 정월 대보름제 관련해서 늘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니까
올해는 도비가 5천만 원이 서 있어요. 이건 뭐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기존에는 11호만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했는데 작년에 도비 확보를 5천만 원 했습니다. 네, 했습니까? 예. 여기 정월 대보름제에 쓰여질 도비네요. 예. 네. 그래서 말인데 이게 그 어떤 전국적인 전통 문화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되냐, 그다음 이제 지역적인 어떤 면이라든가 사회적 어떤 가치가 어떻게 되나, 그다음 이제 참여 단체가 어떻게 되고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갖고 그 열의를 갖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등등 이러한 것들을 수치화하고 시각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야지 국도비를 신청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이 국도비 신청하기 위한 어떤 타당성, 그죠? 사업의 이 타당성을 확보를 하는 방안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 축제가 의원님들이 이제 네. 뭐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많이 강구하시라고 예, 말씀을 누차 하셨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처음으로 도비 확보를 했고 예. 내년에도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제 네. 데이터를 차곡차곡 채워가지고 국도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늘 보면 이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연휴라든가 이제 휴일이라든가 이런 쪽도 이제 많은 이제 행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예. 일일이 그 행사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고 삼척의 어떤 문화예술의 어떤 미래가 밝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감사하다는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삼척 도부 관할 유적 관련해서 보건공사 준공이 2026년 12월로 되어 있네요. 예.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유구 정비라든가 우성 보건 등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관할. 예, 저희들이 지금 그 도호부 관할 정비 계획 수립을 10년 이렇게 해서 예. 작년에 이제 지금 저희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동원이 다 이제 복원이 올 12월에 완공이 예. 되면 예. 예. 그 주변에 지금 죽소로 저희들 국보인 죽소로 하고 객사하고 동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드맵이 서 있나요? 뭐 예를 든다면 이후에 더 뭐 주차장은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한다든가 또 그 중간에 지금 보면은 불편하게 그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 도로를 도보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인도라든가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동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서 있나요? 정비 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근데 돼 이게 있죠. 이제 예. 단기로 되는 게 아니고 예. 중장기로 저희들이 지금 그 전체 그 죽소로와 맞물려서 지금 네. 저희들이 그 섹터를 다 이전은 하고 뭐 보상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지금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에서 지금 국가유산청하고 예. 계속 지금 협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플레이되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예. 장기적인 장기전으로 플랜이죠? 지금 포함이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근 뭐 주택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것 확보를 예. 하기 위해서 보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게 다 것들이 좀 이제 더 포함이 국비로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예. 국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가유산청과 긴밀하게 지금 계속 협의를 정비 하고 계획이랑 같이 수립을 하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 자문회의나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 중에서 야행은 이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예. 작년에는 지금 2회까지 했었는데 그 다른 그게 안 돼서 저희도 이제 시장님한테 11호 하는 걸로 해가지고 방침을 11호 요? 받아가지고 올해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은 강원 예술인 한마당 할 때 예. 그 기간에 지금 주간에는 강원 예술인 한마당으로 하고 예. 저희들이 아예 야간에는 야행으로 해서 같은 기간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예 이제 10일로 이제 하는 예, 걸로. 예. 10일로 하시다가 추후에 또 뭐 도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또 그리고는 하시면 올해 되잖아요. 이제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예, 예. 국비 신청을 올해도 할 겁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문화예술회관 쪽에 네. 지금 바닥이 마당 그 바닥이 이제 타일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훼손도 잘 되고 깨지기도 잘 깨지고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요. 또 특히나 겨울철에 거기 얼면은 미끄러워서 어르신분들이 그쪽에 어르신분들의 어떤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 또 그 교육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도 원래 그 본 예산에서는 확보를 못했죠. 예, 저희들이 작년에 저기 네. 설계 용역을 추진을 해서 했는데 예, 사업비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3억 예. 정도 나와서 예, 예. 올해 당초에서는 확보를 못했고 저희들이 네. 이제 추경에 다시 예산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그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그게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니까요.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허복 사당 정비하고 또 척추 동예비 뭐 보물 학술대회 등 여기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척추 동해비가 저희 시의 대표적인 그 유물인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 거기서 올해 저희들이 이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고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그 국보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보를 신청하려면 일단 절차가 학술대회를 먼저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학술대회 개최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용역사에 저희들이 그런 학술대회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올 연말에 뭐 국보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보물로. 예. 네. 그래서 뭐 척추 동예비와 또 허목 사당 등을 바탕으로 예. 허목 선생과 또 척추 동예비 전시관이 설치되어서 삼척의 관광 자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기 그 생활문화관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농정과 예. 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페이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정월 대보름제 개최에서요. 삼척 기줄 다리기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정월 대보름제 행사가 전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좀 강화된 보존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들 작년에 좀 안타까운 그 일이 있었는데 지금 정월대보름 추진위에서도 지금 기술 달리기 보존이나 또 그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기술 달리기 같은 거 애기 속닥부터 시작해서 한 6가지 분야로 저희들이 기술 달리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올해 저희들이 지금 좀 바뀌는 거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나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무대가 3일이 존치돼 있던 거를 작년부터 무대는 당일 행사하고 철거하고 그 공간에 젊은 세대들이 같이 애들 데려와서 할 수 있는 전통 문화 행사나 그다음에 저희들 뭐 요즘에 캐릭터 활용을 한 그러니까 참여 그런 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많이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청사철원 같은 경우도 기존에 지금 여기 그 저희들 진주루 쪽에 있는 게 여기 시청 앞에서부터 저기 벌써 삼척 걸려 터미널까지 해서 지금 청사철원. 저희들이 그러니까 준비를 그쪽으로 하고 있고 달등 터널도 조금 변화를 갖고 이제 캐릭터를 시내에 해서 전체적인 저희들 축제 분위기를 내려고 올해는 좀 변화를 좀 추구했습니다. 이 축제가 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분위기 전환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차 운전해서 오다 보니까 청사초롱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또 이제 예. 다른 색다른 것을 또 하시겠지만 예. 우리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고 또 강원도 또 기줄다리 대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분위기가 좀
업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행사 기간 동안 지역 농산물 판매라든가 읍면동 참여 부스, 관광객 유입을 위한 어떤 체험형 프로그램이라든가 야간 프로그램 및 체험 부스 확대 여부도 이제 이제까지 해오셨지만 올해 뭐 색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되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공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신청 아직까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저희들이 아직 확정적인 건 없는데 일단 공간이 제약적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신청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이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예, 예, 있군요. 예. 하여튼 그거는 이제 우리 대보름 정월 대보름제 행사는 민속 행사와 같은 거니까 네. 그 방향에 맞게 그런 것들을 이제 부수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작년에 이제 기술이 지금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올해 기준은 새로운 제작인지 기존 기술 보수 보강인지 어떻습니까? 지금 끊어진 거는 다시 이제 이제 저희들이 줄을 다시 해야 되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통 줄이 저희들이 3년이나 5년에 걸쳐서 매년 제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올해는 보강해서 지금 기준을 당기기 끊어진 거는 다시 하는 걸로 가고 또 그러니까 전체를 갈지 예. 않고 끊어진 그 부위만 지금 새로 그러니까 지금 보강한다는 저희들이 얘기잖아요. 기줄이 여러 가지 뭐 속닥 기줄이 있고 대기 있고 중기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작년에 끊어진 거는 다시 해야 되고 네네. 나머지 부분은 보강을 해서 지금 전년대에도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과 우리 팀장 팀원님들이 엄청 고생하면서 했는데 클라이막스에 그게 좀 끊어져서 너무너무 아쉬움이 컸거든요. 그러나 또 그런 거를 다시 또 보강해서 또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예. 있으니까 올해는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별로 향토 예.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제 그랬는데 지원 금액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며 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최종안은 이제 그 정월대보름 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이제 관련자 이제 회의를 몇 번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은 반영을 할 생각인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 쪽에 많이 좀 치중을 해서 작년 같은 또 불미스러운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 보강이 일단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지금 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별미 식당이 지금 뭐 물가는 상승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하긴 지금 사업비가 7억 8천만 원 아닙니까? 예. 전년 대비해서 갖게 됐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 금액이 증액을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서로가 이제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은 이제 12개 읍면동에서 네, 자꾸 맞습니다. 물어보시길래 예, 제가 한번 맞습니다.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속 체험 행사는 대보름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고 네, 어린이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이제 한다면 왜 마이크가 잠깐만요. 여기는 괜찮나 확인 좀 한번 해봐요. 우측편에. 의원님들 괜찮으시면 여기 과장 이쪽으로 옮겨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하던 애기 속닥 어린이집부터요 초등학교,
학교 다 지금 어른까지 저희들이 기술 달리기가 전통 저희들 정월대보름의 가장 핵심 전통 저기 체험이기 때문에 기술 달리기는 기존대로 다 그대로 지금 어린이집부터 어른들까지 다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엑스포 강당에서 할 수 있는 체험 행사를 지금 더 다양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척 정월 대보름제 가장 클라이막스는 저기 어린이들과 학생들 기술 다리기 하고 군인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12개 읍면동이 다 합해서 기술 다리기 하는 게 가장 큰 볼거리라고 하는데 올해도 뭐 그렇게 합니까? 예, 그대로 진행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대회는 어떻게 추진하고 강원도 있어요? 대회는 당초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지막 날이 3일절하고 겹치다 보니까 시군별로 지금 3일절 마라톤 대회가 있대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강원 기술 달리기는 2월 28일 날 저희들이 그 토요일 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년도에는 우리 그 저기 18개 시군에서 몇 지역이 참석을 했었죠? 기술 다리기에. 저희들 10개 지역이 참석을 하고 저희들 관내 지금 뭐 동해나 인근에서는 더 그러니까 한 두세 팀씩 나오고 해서 작년에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하여튼 예. 기술 다리기 대회 이렇게 좀 세심하게 잘 챙겨서 예. 좀 이렇게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가장 크게 제공하는 그는 대회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술 다리기를 중심으로 한 정월 대보름제 행사는 더 이상 이제 지역 축제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사업비를 도비 5천만 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데 고맙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게 저도 오늘 이제 TV도 봤는데 그러니까 저기 축제로 전국 단위 축제로 선정되기는 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데이터랑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전문가의 지하에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정월대보름 추진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 축제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통 문화의 행사에 약간 성격이 있다 보니까 선정하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제 다양하게 지금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올해 처음 도비도 확보했고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국비를 할 수 있는 지금 국가유산청의 공모 사업이나 그런 쪽의 수요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가능한지 계속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공모에 한번 좀 임하려고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비 확보를 하면 더 좋겠지만 예. 지금 도비를 정말 몇 년 만에 확보한 것도 큰 성과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을 하고 다른 데랑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도 한번 노력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제는 삼척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든 우리 대표적인 전통 축제입니다. 그래서 제례에서 민속 체험이라든가 부대 행사까지 3일간 이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이 세대가 좀 함께 어울리고 또 지역 공동체의 어떤 화합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삼척의 어떤 문화적 기반을 지켜내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괜찮으세요? 예. 마이크. 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어린이 과학 놀이 체험관이 박물관이 업무가 이제 그 팀으로 바뀌면서 하던 일이 이제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 그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 이 업무가 전에 전략산업과에서 하다가 네. 저희들과의 2024년도 3월 10일자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 문화예술 해관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문화예술 있었습니다. 해관팀에서 예, 그러니까 문화예술 해관에서 별도의 사업소로 있을 때 관리를 하던 거잖아요. 예. 이게 잘 안 맞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 청소년과로 넘겨야 돼. 그 전혀 뭐 하등의 문화예술하고는 전혀 그냥 그 거기 놓여 있는 그 사이트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해놓은 예. 꼴인데 그거 한번 검토들 저희들이, 뒤에 예. 부시장님이나 다 계시니까 한번 나중에 토론들 한번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문화예술관 전시실에 1층하고 2층이 계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갔더니까 장애인들이 2층 전시실은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시를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놓아야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지금 얘기들을 들었죠. 예, 하고 저희들도 이제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랑 지금 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안전 점검을 받아보고 위치랑 어디 쪽에 하는지 그러니까 저희도 네. 다 작년부터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유일하게 그 전시실을 갖추고 있는 삼척이 전시실을 갖추고 있는 게 그 문화예술회관인데 그 이동 약자들이 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원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기 209페이지 기획 공연과 정시면 우리 공연장 대관 사업. 예, 우리가 2026년도 사업에 보면 기획 공연이 6건, 기획 전시가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우리 공모 사업으로 해서 사회가 4건이 더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은 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모에 확정이 안 돼가지고 예, 저희들이 지금 이게 보고는 저희들 이를 최근에 지금 공모 신청은 했었습니다. 해서 일단은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일회 추경 이후에 예산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공모 사업 공연이나 기획 공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우리 또 문화에서 우수 거기 업체들이라든가 이렇게 또 쭉 나와서 그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내용과 질이 좋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사업들 선정해서 지역 주민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런 공연이라는 게 삼척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많은 관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고 문화 공연과 기획 공연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런 공연에 대한 부분이 지역 예술인들과 동아리가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읍면동이 사실 읍면 조역이 조금 이런 그 기회가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예술인과 동아리가 함께 참여해서 읍면동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공연도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가족 단위하고 무료 공연이 또 많아지거나 했을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지역 정서와 감정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삼척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서 지역 주민 전체가 한번 이런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삼척 출신의 음악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들 자원 확보도 되고 해서 또 일단 저희들이 2월 13일에 이제 처음으로 개최하고 있는 저희 지역 출신 클래식 음악가들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시간을 대시는데 성악가든 이제 인재들이 저희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발굴을 못하고 저희들 알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첫 이제 공연을 저희 2월 13일에 이제 그 피아노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 기념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역 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안으로 강구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또 찾아가는 뭐 음악회나 그런 거를 하여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읍면에서는 기회가 좀 사실 적을 수도 있고 접근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소규모 작지만 작은 음악회라도 꾸준하게 열어서 우리 시민의
그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가람영어관 리모델링 사업. 네. 우리가 지금 이게 가람영어관이 개관한 지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옛날 동굴 신비관으로 있다가 영화관으로 개관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전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이전이 안 하고 지금 기존 자리에서 하다 보니 이제 하는 걸로 결정을 되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 다른 지역에 그 가는 걸로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이제 2층이 누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작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확보해서 지금 리모델링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람영어관은 제가 예전부터 위치에 우리가 지금 가람영어관이 생기면서 문화적 혜택은 우리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영화관 작은 영화관이지만 삼척에 있다는 것만 해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어떤 목적에 문화와 우리가 삼척 시민 상인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끔 최초 목적은 그렇게 지어진 걸로 생각을 하고 10년 이상이 되기를 좀 기다려 왔었어요. 그 안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했던 부분이 10년 이상 지나게 됐을 때는 리모델링부터 해서 개보수가 시작된 시점에 이 영화관의 이전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했었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가람영화관은 겁니다. 예, 예. 영화관은 시내권으로 들어와서 문화와 경제의 혜택을 시민 전체가 시민들한테는 문화, 상인들한테는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후된 시설이 계속적으로 비용이 여태까지 들어왔었고 들어갈 거고 또 인근 우리 문화재 죽소로 인근을 했을 때 건물 자체도 모양새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꼭 이전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현철 의원입니다. 네. 그 205쪽에 보면 이제 국가유산 이제 보존 관리 관련해서 그 사실 그 국가지정유산이라는 것은 역사, 문화, 정신을 지배한 어떤 상징적 어떤 기념물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을 관광 자원화로 목적으로 해서 이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신흥사 이제 보수 정비를 계기로 이 천년고찰이 사실 우리 뭐 천은사, 영은사, 뭐 신흥사 뭐 이래 있지만은 그 주변 정비가 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그 자연이나 어떤 상권과 연계한 어떤 체류형 관광을 통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천년 고찰이나 뭐 기타 뭐 우리 국가지정유산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 경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국가유산 가이드북을 다시 제작을 해서 지금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전통 사찰 가이드북을 이제 5개 사찰에 대한 저희 가이드북을 신규로 제작을 해서 그거를 배포하여서 저희들이 오시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거 배포해서 저희 시에 있는 문화유산이나 이거를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뭐 사찰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은 사찰만 또 살아서도 안 되고 예. 주변이 또 같이 살아야지 또 지역 경기도 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우리의 자원들을 지역 경기와 같이 매칭을 시켜서 좀 시급히 좀 그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죽소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뭐 어제시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두타산에 지는 석양 그리고 아름다운 적벽을 또 가지고 있고 뭐 무릉도원도 이제 그 성남리 일조가 무릉도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어제시에도 나와 있듯이 그
석양과 일출을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들도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아름다운 그 무릉도원도 좀 우리가 좀 관광객들이 좀 볼 수 있게끔 좀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 주변의 국보라든지 국가 지정 유산들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좀 다각도로 좀 검토가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관광 자원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저는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1년 단위로 이렇게 쭉 지켜보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서 그렇게 들었냐면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는 문화예술과라는 게 사실 이게 국가유산을 우리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할 것인가, 또 문화예술회관을 개성 발전시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한 또 각종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연구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도 보면 팀장님들 얼마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행사장에 그렇게 많이 매번 이렇게 다니시면서 본연의 임무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좀 궁금했어요. 어떻나요? 저희 팀장님들이 일당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외부에서 보시기에도 이제 저희들 과가 행사도 많고 네. 지금 또 공연이나 저희들 이제 뭐 문화예술 파트도 그렇고 유산 파트도 그렇고 네. 문화예술회관이나 박물관에,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역할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하여간 누수 없이 업무가 잘 처리가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뭐 직원들이 또 다른 다 과에 또 다 열심히 잘하지만 저희 과에 오시는 직원들도 다들 이렇게 분위기에 맞춰서 열심히 해주는 덕분에 뭐 저희들 즐겁게 일은 뭐 그렇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가 이렇게 소통하면서 또 서로가 이렇게 잘 분위기 좋게 업무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나요? 네네. 네, 한번 물어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끝나셨습니까?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뭐 과장님이 제가 보기 우리 의원님들이 내가 보기 한 5개월 동안 남았는데도 뭐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근데 5개월 동안도 열심히 일해달라는 차원에서 내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화천 산천어 축제, 태백산 인근 뭐 눈꽃 축제 이런데 사람이 많이 온다 이러면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경계 활성화가 일단 하고 볼거리랑 뭐 난 일단 부러워서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셔요. 그런데 아직도 시간 네. 많은데. 알겠습니다. 뒤에 관광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광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잘 되는 데는 가서 어떤 거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지만이 우리 시에 특히 정월 대보름제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잘 해오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근데 그 사실 우리 삼척 특히 우리들만이 잔치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좀 창의적인 그런 사업 발굴 같은 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정월 대보름제 축제 주제 슬로건이 따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뭐예요? 저희들 올해는 전통의 줄을 당기자. 지금 여기 표기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이게 보고서는 작년에 제작이 되고 올해 지금 1월달에 저희들이 했는데 으라차차 삼척 기술 차차, 전통을 네, 당겨 장기자. 미래로 맞죠? 예, 맞습니다. 2025년도는 달빛이 흐르는 해변에 희망의 줄을 당기자.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길어요. 아. 이게 이 인식이 이게 화천이라든가 이래 잘 되는 데를 내가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길어 딱 이미지가 그냥 이렇게 정황하면 사람들이 기억을 잘 안 해요. 그냥 핵심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부터 하시거나 이럴 예. 때는 여기에 대한 뭐 공모, 그리고 주제는
딱 정해지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슬로건들이 바뀌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서 하여튼 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고 우리 정월 대보름제 보면은 거의 이제 특히 이제 야간에 우리 이제 달빛 불 이렇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뭐 작년에 해변에서 웅장하게 행사했던 것 뭐 새로운 시도를 했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는 생각하는데 요즘은 행사장을 이래 들여다보면 불꽃 축제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드론으로 많이 교체가 되는 추세야. 그러니까 우리 정월 대보름제에도 앞으로는 드론을 이용한 어떤 행사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드론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이렇게 그냥 뭐 행사를 하면서 뭐 좀 작은 거 보다가는 어차피 하는 거 그걸 쭉 이어가지고 당분간은 그와 같은 산업이 정착될 때까지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예, 얘기 드리는 예.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물론 행사장에서도 해야 되고 삼척 바닷가에서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하영무입니다. 관광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한호 관광기획팀장입니다. 박전미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철한 관광자원팀장입니다. 지종병 장미공원 팀장입니다. 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사업 10건, 신규 사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2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관광정책과는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으로 본 예산 기준 예산 총액은 132억 4,600만 원입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3쪽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해수욕장 15개소와 마을관리 휴양지 5개소 운영 및 지원으로 사업비는 27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보수와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등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7월부터 시범 해수욕장 2개소는 시지경으로 나머지는 마을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두 번째로 삼척관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의 정책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여 관광 및 문화 여건과 패러다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관광문화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장미축제 및 비치선 페스티벌, 또 해랑영화제 등 문화예술 및 축제 행사를 수탁하고 재정 출연금 등 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세 번째로 동해왕 이사부 선양 사업 지원입니다. 이사부 장군을 삼척 대표 역사인물로 브랜드화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고 삼척을 독도수의 메카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학술 연구, 역사 탐방, 이사부 축제 등이며 사업비는 도비 5,200만 원을 포함한 7억 2,2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이사부 항로 탐사 및 전국 독도 사진전을 7월 중에 실시하고 이사부 축제는 9월 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네 번째, 온 오프라인 관광 홍보 마케팅입니다.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3차 관광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홍보 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 그리고 관광 안내 표지판 정비 등으로 사업비는 6억 2,700만 원입니다. 현재 3차 관광 공식 SNS 3개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대도시권 KTX 역사 및 지하철역, 전국 손오펠 전광판 등, 그리고 고속버스 랩핑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보다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다섯 번째, 관광 상품 개발 운영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사계절 관광 상품 개발 운영 및 신규 코스를 개발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800만 원입니다. 삼척 시티투어를 활성화하고 철도 연계 관광 상품 개발과 단체 관광객 유치 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여섯 번째, 폐강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폐강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홍보 마케팅으로 폐강 4개 시군의 관광 곤역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총 사업비 71억 7,500만 원 중 올해 사업비는 21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도계 힐빙 라운지 조성 사업 1개소를 작년에 완료하였고 탄광 유선 디지털 기록화 사업 용역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탄광 유선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사업과 도계 힐빙 라운지 조성 2차 사업을 착수하여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사업 일곱 번째, 삼척 케이블파크 178 조성 사업입니다. 대일이 동굴지대의 정체된 관광을 활성화시켜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1년 문체부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동구리 자연 생태관 건립의 행정 절차 및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마을 협의체 역량 강화 및 대동굴지대 안내 영상 제작 및 야생화 공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동굴 전문 안내원 역량 강화와 여행 프로그램 개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동굴 자연 생태관 건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사업 여덟 번째, 삼척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우리시에 분포하는 지질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광 및 교육 사업에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를 높이겠습니다. 2023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2025년에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또 지질공원 홈페이지 개설과 브랜드 아이덴티티 및 캐릭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국가지질 후보지 심사에 따른 보완사항 이행 등을 거쳐 5월에 최종 인증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추진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사업 아홉 번째, 삼척 관광문화재단 위탁사업 운영입니다. 우리시 대표 관광축제인 장미축제와 비치선 페스티벌 행사를 관광문화재단에 위탁 개최하여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이며 장미축제는 5월 말에 또 비치선 페스티벌은 7월에 개최 계획입니다. 특성화된 기념관 전시 및 영화 상영으로 이사부 독도 기념관 운영의 활성화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열 번째, 장미공원 및 이사부 사자공원 관리입니다. 우리시 대표 공원인 장미공원과 이사부 사자공원의 시설물 및 수목류의 상시 관리로
시민에게는 휴식 공간으로 관광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장미공원에는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이사부 사자공원은 여름철 물썰매장과 여름 휴가철 영화 상영 그리고 그림책 나라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원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걷고 싶은 길 콘텐츠 제공입니다. 러닝과 트레킹 등 관광 트렌드에 맞춰 우리시의 걷고 싶은 길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완주 인증제 도입으로 관광 홍보와 친환경 관광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오랍들이 산속길 약 20km 구간에 대한 걷기 완주 인증제 및 포인트를 적립하여 완주자에게 완주 인증서 및 기념 기프트 박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시 걷는 길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두 번째, 자원순환 기반 친환경 축제 만들기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감축과 자연순환 실천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친환경 축제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일회용기 사용 대신 다회용기 대여와 셔틀버스 제공, 또 친환경 차량 주차 공간 마련 등 친환경을 실천하는 행사 운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리시 축제 행사장의 친환경 축제 브랜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관광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계시고,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김재구 의원입니다. 제가 그 의견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답은 안 주셔도 됩니다. 227페이지에 관광상품 개발 운영 및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네. 우리 지금 삼척시가 이제 도농복합 지역이고 산, 바다, 계곡 모든 면에서 관광지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에 대한 그 열의는 대단한데 관광객들이 오신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관광상품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기획 상품 개발, 뭐 굿즈 지원 사업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째 로컬 관광 상품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영향을 집중해 주시고, 특히나 패키지 여행 상품 개발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 관광지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면 지역이라든가 동지역까지 어떤 관광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곳이 반드시 삼척에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다 뭐 이런 물론 뭐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그 유명세를 타서 관광지로서는 최고 가보고 싶은 곳이 수도 있는데 그 외에 또 우리가 개발할 부분은 개발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나 철도가 지금 개통이 돼서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도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볼거리는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먹거리는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즐길거리는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통합해서 상품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삼척 케이블파크 178 조성 사업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지역적인 어떤 침체, 동굴에 대한 어떤 그 관광 상품으로서의 어떤 가치 하락이라도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한다든가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말 소득 사업이 확대가 돼야 된다. 그 마을 주민들이 일단은 어떤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관광 상품이 개발이 됨에 이제 그 굉장히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동굴 안이든 동굴 밖이든 수시로 열릴 수 있는 쇼라든가 이벤트 이런 것이 반드시 접목돼야지만이 어떤 이런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쪽을 좀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산책로 데크라든가 특히 해변 도로 쪽에 그 안전 난간대 이런 것을 이제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난간대 설치를 한 데 있어서 주로 낮에도 많이 이용하지만 해변 도로 같은 경우는 밤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는 보기도 좋아야 되고 안전도 해야 됩니다.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특히 관광지 같은 경우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보기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 LED 조명 난간대를 꼭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한 것 좀 할게요. 230페이지 국가지질공원에 대해서 네. 삼척 전 지역 12곳을 선정해서 지질공원을 신청했는데 저평가된 삼척 관광의 큰 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지질공원이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대이동물지대만으로도 지정이 충분하다 하니까 아마 곧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최종 목표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니까 절차에 따라 잘 진행되어서 내륙 관광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양희전 의원인데요. 227페이지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관광상품을 개발하자면은 국장님께 당부 말씀이에요. 네. 패키지라든가 묶음 상품이라 그러잖아, 그죠? 네. 한 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또 여기에 관광을 하시고 이동을 해서 이렇게 묶음 상품으로 패키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렴하게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역은 12개 읍면동이 이렇게 좀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예. 관광지가. 그러면 한 곳에 오셨다가 관광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동하는 시간이 꽤 멀어요. 예를 들어서 해상 케이블카나 레일바이크에서 관광을 하시고 대금굴이나 한성굴을 가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차량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이동할 때 우리 문화해설사들이 이제 탑승하잖아, 그죠? 네. 이럴 때 우리 문화해설사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동안에 가면서 지루하지 않게 관광객들을 아주 웃음이 아주 가득하고 가서 내리셔도 바로 또 관광을 하시고 이런 즐거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국장님이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묶음이나 패키지 관광 상품을 이렇게 하시고 연계시키고 계시는데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면 삼척에 이렇게 볼거리나 뭐 즐길거리는 가능한데 관광 상품이 없어요. 상품이. 그러니까 지역의 농산물,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상품 예를 든다면 뭐 모루와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독일 유리마을이나 유리나라에서 만드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열쇠고리라든가 우리 삼척만의 그런 작품 그리고 뭐 꿀벌이라든가 지역에 나는 특산물이 이렇게 조금 좀
진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전에 레일바이크나 해상 케이블카 이렇게 가보면 레일바이크도 장호든 용화든 이렇게 궁촌이든 정거장을 가보면 예전에 초창기 최초에는 거기에 뭐 음식물도 팔고 그 상가 내에 네. 분양을 해가지고 임대해서 장사도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예전과 틀려서 관광 상품이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뭐 오셔가지고 대합실에 휴게실에 많이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휴게실에 가보면은 너무 썰렁하고 이러니까 진열장을 깨끗하게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 이런 부분을 좀 진열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그 눈여기도 하고 아 이렇게 삼척에서 나는 특산물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부분도 좀 해서 팔로도 좀 개척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고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광정책과에서 관광문화재단으로 이렇게 많이 사업들을 넘겨주잖아요, 그죠? 네. 저는 관광문화재단이 이렇게 행사 대행업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마치 행사 대행업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국장님이 이제 공직 생활을 마지막으로 하는 과정인데요. 그런 부분도 잘 좀 정리해서 기틀을 좀 잘 잡아주면 어떻겠나 하고 아울러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234쪽에 보면 자원순환 기반 축제 만들기 관련해 갖고 뭐 신규 사업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일찍 좀 했으면 좋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다용기 사용은 사실 그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뭐 환경이나 건강 그리고 지역 경기를 살리는 어떤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 행사나 축제에 이제 무조건 이제 다용기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그걸 그 행사나 축제에 또 사용하는 것이 또 품격을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삼척시의 브랜드도 이제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지속 가능한 생활 문화 정착을 그 다용기로 정착을 좀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종 이제 행사나 축제에 뭐 이런 어떤 친환경 다용기 사용을 통해서 이제 지역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보다 내가 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걸 좀 기간을 좀 늘리는 거하고 그 야간 개장을 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그 해수욕장 운영이 7, 8월 두 달간은 그 삼척 경제를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선해서 좀 비교 위에 놓일 수 있는 게 긴 해안선 해수욕장 있는 거고, 그다음 동굴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 개장을 지금 40일 하는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는 걸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비용이 더 추가되는지 그런 걸 한번 분석해서 한번 좀 보세요. 왜냐하면은 9월 달에도 사실은 해수욕장 운영해도 돼요. 지금 오히려 다른 해수욕장이 안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해수 온도가
20도만 넘어가면 수영은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가물기도 했지만은 해가 난 날이 많았지만 9월 한 15일까지도 해수 온도가 거의 한 23도, 24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 입장에서 좀 피곤하겠지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 좀 세밀하게 좀 계산해 봤으면 좋겠고, 제주도에 이호우태 해수욕장이라고 국장님이나 팀장님들 혹시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예.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7월달에 가봤어. 작년 7월에 사진도 찍어. 여기 전화기에 누가 제안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직접 가서 보자. 내가 뭐 여행 삼아 갔지만 봤는데 그 해수욕장이 제주도에서는 꽤 유명한 해수욕장인데 해수 풀장이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어떤 게 좋은 점이냐, 거기 관리실에 가서 내가 물었더니 비가 오는 날 좋고, 비가 오는 날, 파도 치는 날, 그리고 주부들이 아이들한테 한 5세 미만의 아이들은 물에 띄우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내가 직접 가보니까 해수욕장, 삼척 해수욕장 가면은 이쪽 편 횟집 센터들이 있는 그 앞에 솔밭 있죠. 그 앞에 넓어. 그럼 파도하고 상관없어요. 맹방도 파도하고 상관없이 충분히 그런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도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원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우리 관광상품개발 운영 및 관광객 유치 227페이지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보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관광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거의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을 삼척에 뭐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행사 인센티브를 지급을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삼척시에 이 패키지를 들어갈 때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게끔 야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시간이 왔을 때 야외 어떤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이 먹거리 문화를 가지고 해서 조금 더 머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상품에 맞게끔 문화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해서 야외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같이 묶어서 간다든가 아니면 철도에 대한 부분도 이분들이 도착했을 때 삼척시가 이 시간하고 또 그 시간 외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칭을 해서 방문했을 때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더라도 삼척시에서 체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체류가 된다 이러면 혹시나 관광객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지역에 있는 식당이라든 카페, 숙박 이 연계해서 묶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연구를 하셔서 삼척에서 체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렇게 연구를 좀 해서 삼척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건 제가 민원을 받은 거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삼척역에서 내리면은 지금의 관광 택시와 시티 투어는 예약하기도 번거롭고 또 기차 시간과 안 맞아서 관광객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삼척역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탈 수 있는 어떤 시티 투어 버스와 관광 택시 시간대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정할 네네. 필요가 있는지 네.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시티 투어 버스 정차 시간에 맞춰서 네. 지금 시티 투어를 열차 시간에 맞춰서 시티 투어를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기다림이 너무 많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하다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이렇게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줄 때 또 관광객들이 또 이분들이 와서 좋은 체험을 하고 가면 또 다른 분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우리가 잘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한번 국장님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저기 우리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우 의원님 말씀처럼 그 해수욕장 같은 경우
야간 개장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작년 해수욕장을 운영을 마치고 올해는 야간 개장을 검토하는 걸로 저희가 실무선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해서 좀 홍보도 좀. 네, 그 강원도하면 대표적인데 경포 해수욕장은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관광객도 늘었다 이런 걸 언론 통해서 볼 테니까 하여튼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척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삼척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 옥종기입니다. 먼저 오늘 같이 자리한 재단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재현 사무국장입니다. 김형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한승태 콘텐츠 운영팀장입니다. 최지연 브랜드 마케팅 팀장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일반 현황, 주요 사업 18개, 신규 사업 2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38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들 이제 3개 팀이 있고요. 정원은 20명에 현원은 16명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사업 계획은 전체적으로 40억 5천만 원에 도비 3,600만 원, 시비는 24억 1,400만 원, 출연금 16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9 주요 사업 1번입니다. 이사부 독도 균형과 위탁 운영 관련 건입니다. 저희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이 결정돼 있고요. 24년 7월 24일 오픈 이후에 총 5만 명 정도가 저희 이사부 기념관을 방문을 했고 작년 25년에는 27,594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억 50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상품권 환급 불출액은 7,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급률은 66%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2번입니다. 삼척산 타고 완등 인증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영동 알프스 사업으로 명명이 됐었는데 사업 명칭이 완전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고 금년에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은 산업관광 인증앱 운영하고 기념품 정산 발송하는 2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3번입니다. 제3회 삼척 회랑영화제가 되겠습니다. 정규 규모의 단편영화 공모전, 영화 상영회 및 게스트 비지트, 영화 콘텐츠 팝업전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저희가 배우 신현주 씨를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해서 행사를 치렀고요. 행사는 8월 30일, 8월 31일 이렇게 이틀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영화제 운영위원회를 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본선 진출작 공고는 7월부터 9월까지 20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화제는 현재로서는 이제 9월 달에 개최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4번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 문화예술 콘텐츠 운영 사업인데요. 여기는 사업비가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주로 공모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두루두루 찾아가는 대중음악 콘서트, 구석구석 문화 배달, 어린이를 위한 문화 공연, 강원 아트박스 공연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술관 조성 사업을 작년부터 해서 3개년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공모 사업 현황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월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2026년
국립극장 지역문화 거점 공연에 선정이 돼서 하반기에 국립국악 관현악단이 삼척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그리고 올해 신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여러 간담회나 네트워크 포럼을 했었는데 예술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재단 협력사업 스타트업으로 해서 문화예술교육을 시작하는 걸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여기서 공모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영화제 지원 부분입니다. 저희가 세 번째 이제 영화제를 하게 돼서 강원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도내 영화제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서 일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문화공연 지원 사업은 계속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하고요. 작은 미술관 사업은 2차년도 사업, 3차년도 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문화예술 협력 포럼입니다. 관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예술인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월달 그리고 12월달에 2번 네트워크 포럼을 했었고요. 3월달에는 재단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이라든가 정부의 지역 문화 육성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재단 연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설명을 함으로 해서 재단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올해는 그 4월부터 정기 간담회라든가 문화예술 행사 정보 플랫폼 운영 그리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그 문화예술단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주요사업 7번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지역생활예술 지원사업은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전문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2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지역생활예술 지원사업은 생활예술단체 및 동호회 단체들을 위해서를 대상으로 해서 6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8번입니다. 주요사업 8번 이사부 나이트 시네마, 주요사업 9번 이사부 독도기념관 상설 프로그램 운영, 주요사업 10번 이사부 독도기념관 기획전시 사업. 이 세 가지는 공이 저희들 기념관에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 아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거리가 좀 제한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이제 지적도 있었고요. 거기 관련해서 볼거리를 좀 만들고 기념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사부 나이트 시네마는 이사부 독도를 기억하기 쉽도록 매달 24일 정기적인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이사부 독도 기념관 상설 프로그램 운영은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독도에 대한 이해와 우리 영토로서의 역사적 사명감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200만 원이고 연중 교육 프로그램, 독도 페스타, 인형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흥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부 독도 기념관 기획 전시는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작년에 2번을 했었고 금년에도 한 2번 정도가 계획됐습니다. 금년에는 기획전시, 보통은 기획전시 형태로 하는데 기획전시에 계절적 요소를 좀 더 감안해서 좀 더 일반인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11번입니다.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광의 소멸로 인해 도계의 산업적 문화적 변화에 따른 지역 내 공공유휴 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해서 시각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계 sak도 트리가트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3천만 원인데 국비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추진 실적을 보면은 공모 사업은 4월달에 선정이 됐고요. 강원대학교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네 번의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작은 미술관 신규 전시 기획 및 운영을 3월달부터 실시할 예정이고요.
6월달에 작은 미술관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좀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12번 삼척 장미축제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미축제는 5월달에 저희가 5월 19일부터 25일 현재 일주일 정도 하려고 하고요.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월달 부스 참여업체 모집을 했고요. 5월 31일 블랙 이글스 축하 비행들이 있었습니다. 5월달 방문객은 34만 7천 명으로 나중에 집계가 됐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참여업체 모집은 3월에서 4월 달 이루어질 거고 행사는 말씀드렸던 대로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 13번 2026년 삼척 비치선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여름에 삼척 해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이고요. 작년 추진 실적을 보면은 부스 참여업체 협조 및 선정이 6월달에 있었고요. 비치선 페스티벌은 8월 1일부터 8월 3일 날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행사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조금 더 다른 그 해변에서 열리는 축제들하고 좀 더 차별화될 수 있어서 저희가 먼저 좀 치고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14번입니다. 너와 포차거리 행사가 되겠습니다. 너와집 형태의 부스를 이용해서 체류형 야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 원이고요. 작년 추진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는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사를 했었고 16개 업체가 저희랑 같이 했었습니다. 올해는 역시 비슷한 규모로 저희가 이루어질 텐데요. 올해는 저희가 약간 변화를 줘서 삼척 해변 외에 지역 특색에 맞는 야간 관광 매력 관광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개최지 선정 공고를 통해서 좀 행사 장소를 바꾸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15번입니다. 삼척 투어 패스가 되겠습니다. 삼척의 대표 관광지, 맛집, 카페 등을 이용해서 연계해서 좀 더 삼척에서의 체류 시간을 오래 하고자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주로 이제 홍보비가 되겠는데요. 작년 추진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삼척 투어 패스 판매량이 2,590장, 간맹점이 34개, 그리고 인스타그램 홍보나 블로그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올해 역시도 제휴사를 점점 확대해서 독일 유리나라, 나무나라를 생각 중에 있고요. 맹방 유채꽃 축제나 장미축제 등과 연계해서 좀 더 사전 홍보에 노력함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16번입니다. 로컬 콘텐츠 기반 관광 기념품 개발 부분인데요. 삼척 관광을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 기념품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주로 홍보 예산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추진 실적은 선발업체 컨설팅을 통해서 음식 개발을 8월부터 11월까지 했고요. 음식 상품 출시가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모두 5개 상품을 개발했었습니다. 개발한 이후에는 품평회도 진행하고 최종 결과 공유회도 같이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홍보 계획은 카드 뉴스 제작과 랜딩 페이지 제작, 블로그 체험단 운영, 네이버 검색 광고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17번입니다. 온라인 관광 콘텐츠 제작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삼척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다양한 관광 콘텐츠로 제작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SNS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테마별 인플루언서 삼척여행 게시물 업로드가 있었고요. 영상 편집물은 12편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신규 영상 제작을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 사업의 약간 특징적인 거는 유튜브 제작을 하기 가능한 관내 참여자를 모집해서 저희가 매월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SNS를 홍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좀 육성하는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요 사업 18번입니다. 관광 상품 및 축제 온오프라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전국 각지의 잠재 관광객에게 삼척축제 정보를 전달해서 직접적인 방문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광 상품 및 축제 온라인 온오프라인 홍보는 직접 저희들 이제 축제나 행사하고 연계하고 상품하고 연계해서 좀 더 상품 광고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비치선 페스티벌 홍보가 있었고요. 찾아가는 삼척 관광 홍보 진행이라고 그래서 부산역에서 12월 달에 KTX 취항 운항을 기념해서 저희가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역, 동대구역, 수원역의 홍보 영상을 송출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광 관련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하고의 접점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2026년 삼척 문화예술 페스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공연 예술을 같이 항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시민, 예술인, 저희 기관이 함께 만드는 삼척 대표 공연예술축제로 브랜드하는 게 사업의 목표가 되겠고요. 삼척시 전역을 활용해서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축제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변, 시장, 공원, 문화시설, 야외 공간 등 삼척 전역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심은 퍼포먼스 공연이 되겠고 개폐막식을 포함한 퍼포먼스 위주 공연이 되겠습니다. 작은 음악회, 클래식, 국악, 대중음악을 같이 모두 활용을 해서 작은 음악회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예술단체 공연도 유치해서 지역 예술단체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10월 달 정도에 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머무는 여행 쉬어가는 삼척이라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기 인플루언서와 함께해서 매회 12명 정도의 사람을 응모를 해서 참여자들이 직접 1박 2일 이렇게 삼척에 머무르면서 다양한 삼척의 어떤 관광 매력을 영상으로 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콘텐츠 운영 팀장님은 파견 공무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채용된 직원이 되겠습니다. 나만 모르는 건가? 의원님들은 아시나? 일단 알았고요. 자, 질의 답변이 많을 것 같으니까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맡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